안녕하세요. 어느덧 이제 투자론도 이제 6차 시 강의가 시작이 되네요. 지금까지 이제 음, 분석하는 데 있어서 포트폴리오 쪽에 우리가 분석 기법이라든가 이런 조금 수치가 나오는 수학적인 공식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어지러운 공식을 좀 통과를 했습니다. 6차 시에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 분석 방법인데 한 6장 되겠습니다. 6장 되겠는데 오늘도 요즘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이 방글라데시에 있는 우리 이 팀원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15일까지 이 자가격리, 온 국민들이 자가격리하게 돼 있었는데 그게 또 한 10일 정도 연기돼서 25일까지로 연기됐다고 그러네요. 근데 여기 우리의 자가격리하고 거기하고는 개념 자체가 달라요. 모든 국민이 이 집 밖으로 나오면은 군인들한테 몽댕이 찜질 당해요. 두드려 맞아도 하소연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장기간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은 이제 서서히 이제 경제적인 쪽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세계적인 경제가 잘못되고 뭐 하향 곡선을 타고 이러는 것은 당연하게 우리가 예측을 하고 왔었는데 후진국 좀 어려운 나라들은 아주 심각한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방글라데시도 쌀을 소비하는 나라인데 도시에서 쌀을 사지 못해서 쌀을 사러 나갈 수도 없고 나가면 두드려 맞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하루에 한 끼로 넘어가는 일반 중산층 얘기입니다. 이게 아주 극빈자들 얘기가 아니고 극빈자는 더 어렵죠. 그래가지고 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그 나라가 이제 다른 거는 몰라도 쌀만큼은 산모작을 해서 충분히 해결이 됐었는데 지금 그 상태가 좀 아니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제 베트남에서는 쌀 수출을 중단을 했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필리핀은 그 베트남의 쌀을 절대적으로 의존을 많이 했습니다. 베트남은 쌀 수출국이죠. 베트남이나 타일랜드 이런 쪽 쌀을 이제 수출하는 쪽인데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하고의 관계가 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돌이켜 보건대 좀 어려울 때 그 티를 내는 나라들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공산진영을 경험했던 나라들이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공산진영은 일당 독재가 되다 보니까 견제가 안 돼요. 견제가 안 되다 보니까 그때그때 즉흥적인 이 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수가 있고 이래서 좀 이 파동이 좀 상당히 큽니다. 우리나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베트남하고 상당히 밀월 관계에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상당히 껄끄러운 관계가 돼버렸어요. 그것이 이제 코로나19가 발발되면서 우리에게 통보도 없이 가는 비행기 자체를 회항시키고 이런 경우도 있었고 또 박항서 감독에 대해서 연봉을 삭감하자 뭐 이런 뒤에서 박항서 감독이 연봉 자체를 타더라도 그 돈으로 방글라데시 베트남의 어려운 사람이랄지 이런 쪽에 사회 단체에 기부를 상당히 많이 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돈이 다시 베트남에 이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알지 못하고 이제 일부 네티즌들이나 매스컴도 거기는 이 공산진영은 우리의 매스컴과 달라요. 국가의 어떤 지침이 없이는 함부로 보도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고 싶은 말들을 자기네들이 이제 매스컴 그러니까 방송국을 빌려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 악의적으로 좀 나쁜 보도를 일부러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베트남과 밀월 관계에 있는 자체를
그 일본은 상당히 좀 배아파했어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남이 잘 되는 게 내가 안 되는 것보다 남이 잘 되는 게 더 배아픈 그런 심부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이 상황이 전개됐었고 중국에서는 뭐 지금 암암리에 쌀을 사재기 하는 경우가 지금 상당히 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밀가루 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아랍 쪽에서 자스민 운동이 일어나 가지고 알제리라든가 이집트라든가 이런 쪽에서 혁명이 일어나서 정권이 바뀌고 그랬던 경우가 있었죠. 그것을 계속 방어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리아 같은 경우는 내전이 발발했었고 어떤 식량 문제에서 아주 예민합니다. 이거는 식량은 왜 그러면 일단 세끼 굶고 네끼 굶고 하면은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죠.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이렇게 투쟁을 하다 보니까 정권을 전복시키는 경우가 좀 상당히 많습니다. 있는 사람한테 조금 줄어드는 건 문제가 없는데 없는 사람한테 조금 더 줄어드는 거는 그는 생명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건 생존에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아주 처절하게 투쟁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아주 이상한 부분들이 발생이 되고 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측했듯이 앞으로 이제 오프라인은 상당히 좀 어려워질 것이다. 경제 활동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미국의 아마존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직원 채용하는 숫자도 상당히 많고 미국이 한 두 달 사이에 2,200만의 그 일자리를 잃었어요. 그런데 아마존 뭐 10만 명 이상의 그 고용을 창출을 했고 또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시장 전개라든가 어떤 패러다임 자체가 지금처럼 흘러가지는 않겠다. 그리고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재택근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활성화될 것이다. 그동안에는 저항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저항하는 부분이 약화돼서 주류가 있죠. 대세가 있고 주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흘러갈 것이다. 이런 것이 우리들의 예측 전망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한테는 기회일 수 있고 당분간은 힘들을지 모르겠지만 또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었던 그 오프라인에 익숙했던 세대들은 마음은 있어도 그걸 시행을 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젊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온라인 쪽에서 전개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었던 직장인보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사회 진출하는 여러분들께는 훨씬 더 좋은 기회가 창출이 될 것이다. 단지 취업 문이 좁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좀 어려워들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난관을 타개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희망을 갖고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 이제 기본적인 분석인데 기본적 분석의 의의입니다. 무슨 뜻이냐? 증권 투자는 미래 주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분석과 주가 예측이 필요한데 필요할 때 기본적으로 분석을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기본적 분석이 있고 기술적 분석이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은 뭐냐면 기업의 내재 가치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는 경제적 분석과 산업 분석이 있고 여기 이제 기업 분석이 있습니다. 내재 가치는 자체 내에 어느 정도의 그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그 주식의 가치가 어느 정도가 되는가, 요것을 이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 기술적 분석은 뭐냐? 주가는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빠질 것도 왕창 빠지고 또 많이 올라가지 않아도 될 것을 또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좀 생기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 경제는 심리입니다. 심리이기 때문에 주식도 조금 불리할 것 같으면 그쪽으로 쫙 몰려가고 또 좋은 주식이라고 또 소문나면 쫙 올라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제 증권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과거의 변동 형태와 비슷한 형태로 변하려는 경향이 좀 있어요. 옛날에 이랬었어 그래가지고
어떤 경험치가 거기에 이제 반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가 거래량 등에 영향을 좀 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넘어갈게요. 그 기본적 분석이 있고 또 경제적 분석은 뭐냐? 경제적 분석은 경제와 주가, 그 자금이 주식 투자에 적절한 시기인가? 그렇죠. 타임이 상당히 중요해요. 타이밍이 중요하죠.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데 한정없이 끝이 안 보이게 내려갈 것인가? 이게 최고 저점인가, 최저점인가, 아니면은 내려가고 있는 추세인가? 이것도 파악이 돼야 될 것이고, 오를 경우에는 이것이 꼭대기인가, 아니면 더 올라갈 수가 있는가? 이 대개 보면 개미 투자자들은 거의 다 올라가서 사요. 꼭대기에서 사서 빠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의 무릎 밑에, 거의 최저점 근방 가서 사요. 조금만 참으면은 반등을 할 텐데 그걸 참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일단 불안하죠. 많이 빠지게 되면 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팔구 현금화 시켜보자. 조금 손해보더라도 더 많이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바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개미 투자자들은 기관차 투자자들에 비해서 실탄도 적고, 실탄이 되는 건 이제 돈이죠. 실탄도 적고, 또 한편으로는 정보도 좀 적고, 이 기관 투자자들은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넣어놓고 한참을 기다리면 돼요. 주식이라는 거는, 주식과 경제는 많이 빠지면은 많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뭐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프를 보면 똑같이 그렇게 나타나요. 이 경제 성장률과 주가, 국내 총 생산 성장률이죠. GDP 같은 경우, 이게 GDP가 올라가게 되면 주가가 더 올라갈 것인가, GDP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경우가 좀 많이 없어요. 사실은 자동적으로 좀 조금씩이라도 인플레이션과 마찬가지로 조금씩이라도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을 수가 있고, 이게 대체적으로 이제 GDP가 올라가면 주가도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그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 되느냐, 이것도 좀 한계가 있고, GDP가 빠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주식값은 많이 빠질 때가 있죠. 심리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쪽과 먼 쪽에는 조금, 이거 우리가 파리를 잡죠. 파리채로 예를 들어 잡는다 그래요. 파리채를 가지고 잡으면 잘 잡히는 이유가 뭔지 알죠? 파리는 눈 그 시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파리를 손바닥으로 잡으려고 하는 건, 파리 입장에서 보면은 슬로비드로 다가오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래요. 근데 파리채는 뭐야? 이게 길죠. 길다 보니까 이게 탁 치게 되면은 이게 몇 배가 더 빠른 속도로다가 그 파리를 때리게 되죠. 그래서 파리가 잡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작은 그 변화 요인이 생기게 되면은, 이게 이 가중치가 커가지고 파리채의 크게 이렇게 휘두르는 거 마찬가지로 훨씬 더 많이 빠지고, 훨씬 더 많이 움직이고, 변동폭이 좀 크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면을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경기와 주가, 경기가 호황이냐 아니면은 그 수축기냐, 확장기라는 건 이제 호황기죠. 그리고 화랑기, 경기가 활성화되어 있는 쪽, 그리고 수축기는 이제 불황 국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후퇴 국면, 침체 국면이라고 이제 얘기도 하죠. 주가는 경기 변동에 선행적으로 움직이죠. 대체적으로 그 선행 그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식은 현재 경기 지표보다 한 6개월 정도 앞서서 움직입니다. 근데 요즘은 좀 짧아졌죠.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짧아졌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다 하면은, 앞으로는 경기 전망이 괜찮다. 앞으로 뭐 4개월에서 6개월 그 사이는 경기가 좋을 것이라고 전망하는구나. 빠지게 되면 4개월에서 5, 6개월 되면은, 그때쯤은
경기가 좀 상당히 좀 안 좋아지겠다. 이런 것을 미리 이제 예측하는 바로미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행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선행지표라고 볼 수가 있죠. 다음 이제 경제 분석 중에서 여기 이제 통화량과 주가 이 양의 관계를 가지고 있죠. 통화량이 증가했을 경우에 설비 투자도 증가할 것이고, 그리고 기업 실적이나 주당 이익도 증가할 것입니다. 이런 기대 전망이 되기 때문에 주가는 좀 올라가죠. 주가는 좀 올라간다면 이 변수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는 걸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주식 수요도 증가하고 주가도 상승을 하고, 또 통화량이 증가하면 실질 이자율은 하락하고. 왜?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건 약간의 돈이 흔해진다는 거예요. 흔해진다는 건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된다는 얘기죠. 같은 이자를 받더라도 실질적인 이자 가치는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돈이 귀할 때 이자도 마디게 쓰는 거죠. 이자 나오는 건 항상 일정하니까. 일정하지만은 그 돈의 값어치는 돈이 많을 때와 적을 때는 차이가 나는 거죠. 시도성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주식의 요구 수익률 하락. 그렇죠. 밖에 돈이 좀 많이 돌게 되면은 돈이 흔해지니까 상대적으로 가치가, 주가는 똑같은 가격이라 할지라도 좀 더 싸구려로 보이게 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주가는 또 그렇게 되면서 상승을 할 것이다. 지나치게 많은 통화 공급량이 생기게 되면 요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되고 주가도 하락을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된다면 이건 실물 자산 쪽에 투자하려고 할 것이에요. 주식에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고, 실물 자산은 뭐냐면은 금괴나 예를 들어서 아파트나 이런 쪽에 사가지고 이 현재 그 부의 가치를 저장해 놓는 거죠. 저장해 놓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자꾸 떨어지니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물가와 주가는 뭐냐? 원만하고 지속적인 물가 상승일 경우에 실물 경기가 상승을 합니다. 미래에는 예를 들어서 10,000원 주고서 살 수 있는 양하고, 지금 10,000원 주고 사는 양하고, 지금 10,000원 주고 사는 양이 미래에 10,000원 주고 사는 양보다 많을 것이란 말이에요. 돈의 가치가 가면 갈수록 더 떨어지니까. 그래서 먼저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물 경기는 상승을 한다. 그럼 기업 주가지수 개선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가도 좀 올라가고, 어떤 코스피 이 포인트도 좀 올라갈 것이에요. 기업 가치가 증대한다. 주가가 올라가니까 가치도 당연히 상승되겠죠. 주가가 상승되고, 급격한 물가 상승, 실물 자산 선호, 주가 하락. 그렇죠. 급격한 물가 상승하고 한다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된다는 것이니까 실물 자산 쪽에 투자를 해서 돈이 실물 자산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주가가 하락하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5번째, 경제 분석 중에서 이제 금리와 주가, 금리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데에 따라서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환율과 주가, 환율이 올라갔을 경우는 어떻게 되고 내려갈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금리와 주가 중에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투자자 입장과 기업자 입장이 이제 상반되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금리 인상은 기대 수익률을 인상을 시켜줘야 돼. 주가는 하락해. 요게 올라가니까 주가는 하락하죠. 기업 입장에서 뭐냐,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 금융 비용이 증가하게 돼요. 이자를 계속 더 많이 줘야 되니까 원가가 상승되겠죠. 여기 투자자들한테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원가가 상승되죠. 수익성이 하락하고 주가도 하락한다. 환율과 주가, 환율 인하일 경우에 평가절하죠. 환율 인하되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돈이 값어치가 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수출업체 주가는 하락하고 수입업체 주가는 상승하게 됩니다. 환율이 인하됐을 때. 왜 그러면 환율이 인하가 되면은 우리나라 돈 값어치가 높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돈 값어치가 높으면은 수입하는 쪽에는 1달러에 예를 들어서 1200원을 줘야 1달러를 주던 것을 1000원짜리라면 1000원만 줘도 그 1달러를 교환 가능하니까 수출의 가격은 더 비싸지는 겁니다. 수입의 가격은 더 싸지고, 그렇기 때문에 수입하는 업체에서는 수입을 많이 해서 이득을 더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수입업체 주가가 상승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6번 산업 분석. 산업이란 뭐냐? 이 산자가 이게 나을 산자예요. 업자가 업업자고. 그러니까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기업들로 구성된 집단을 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조하고 생산한 쪽에. 그 효율적 종목 선택 방법은 뭐냐? 향후 실적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 선정이 먼저다. 근데 뭐가 어떤 품목이 호전될 것이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죠. 뭐 전체를 아우르는 사람만 알 건데 여기 심리도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산업을 분류는 이 산업분류법에 그 공시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산업 분석은 이런 분류표에 의해서 분류가 되고 향후 실적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에 먼저 투자를 해라.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산업 분석 중에서 그럼 산업 분석 대상은 뭐냐? 과거의 매출이나 이익 실적 이거를 보고 또 경기 변동에 대한 적응력, 경기도 이 팽창 그 호황이냐 불황이냐에 따라서 그것도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 과거에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땠느냐? 그 과거를 돌아다 보면은 반면 교사로 이제 거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좀